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무 11658 판결입니다. 동일한 수령 대행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신해서 소송 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그 보충 송달의 효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 판결입니다. 보충 송달에 관한 건데 원고 피고로부터 이 경우는 판결은 아니고 화해 공고 결정 정본이 원고 피고의 이혼 소송 중에 화해 공고가 내려져서 그 결정 정본이 송달됐는데 마침 그 동거 가족인 원고 피고가 원래 부부였겠죠. 그러니까 그 자녀 동거 가족인 자녀에게 원고에 대한 거 피고에 대한 양쪽의 화해 공고 결정 정본이 이 동거 가족에게 송달됐는데 조금 특이한 상황이죠. 보통 원고의 판결이라든지 원고의 화해 권고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돼야 되고 피고의 경우도 피고에게 송달돼야 되는데 이게 직접 교부가 아니라 교부 송달이 아니라 보충 송달로서 마침 그 동거 가족인 자녀에게 양쪽으로부터의 송달이 되는 바람에 이 경우에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보충 송달에 있어서 송달 수령 대행인이 쌍방의 서류를 동시에 송달하던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게 이러한 보충 송달의 효력 등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강의를 보도록 합시다. 송달은 이론적으로 잘 않는 건데 의외로 이번에 송달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도 뭐 송달까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크게 신경을 안 쓸 거라고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제 직권으로 송달을 하는데 법원이 교부 송달이 원칙인데 의외로 이제 교부해서 당사자 송달 받을 자를 못 만나고 가족 등에게 전달되는 뭐 등기 우편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건 송달로서는 이제 가족 등한테 보내졌거나 회사로 치면 직원한테 보내져 가지고 본인한테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완결이 돼서 송달로서 보충 송달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전에도 내가 한번 평성한 판례도 하나 있는데 여기도 잠깐 나오겠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각각 을이 부부였었어요. 부부였다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아마 화해 공고 결정으로 일단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화해 공고 결정문이 갑을 주소가 일단 송달된 주소가 집이었었나 봐요. 같은 주소였었나 봐요. 그래서 홀로 송달이 됐는데 이 자녀가 동거인 병이 받았어요. 양쪽 거 다. 보니까 엄마랑 아버지였겠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을이 엄마라고 내가 생각은 하는데 뭐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을한테 안 줬어요. 받아가지고. 근데 을이 이렇게 하급심 판례를 보면 뭐가 문제냐면 병이 뭐냐면 약간 이 하반신이 조금 불편한데 그리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근데 또 나름대로 사회복지 이런 거로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하급심은 이 사람이 받았긴 하고 약간 이제 을이 전달 못 받았으니까 한참 뒤에 이걸 돌이키고 싶었나 봐요. 을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2주간 이 송달, 화해 공고 결정이 송달되고 나서 그 딸인지 아들인지 병이 자기한테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 뒤에 뭔가 또 제 생각은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하다가 또 한번 다시 그냥 삽시다 하다가 다시 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구체적 사정까지 그렇게 또 내가 일방적으로 폄하해서 되는지 몰라도 뒤늦게 이거 화해 공고 결정 취소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주간이 지났잖아요. 송달된 지 2주가 지났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 이런 주장을 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보안 항소장으로 냈다라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결국은 화해 공고 결정이니까 판결이 아니니까 법원이 추이의 신청이라고 용어를 이제 개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추보안 항소 뭐 이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고 냈는데 정확히는 이제 결정에 대한 추이의 신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낸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개념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보충 송달이 된 셈이죠. 그 자녀한테 보충 송달이 됐는데, 보충 송달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교과서 읽어보면 그 원래 명인한테 전달될 것을 기대하면서 송달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유효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달이 끊긴 거예요. 전달이 끊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있는데, 그런데 하급심은 일단은 을측이 이거 나 못 받았으니까 부적법하다라고 봤는데, 하급심은 가만 보니까 이 병이 그렇게 막 그 개념을 모르고, 송달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뭐 끊어버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은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을의 이의를 안 받아줬어요. 을의 이의를 안 받아줬어요. 그게 전달은 안 됐을지언정 을이 전달 안 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을이 뭐 그렇게 황당하게 뭐 지능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못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 을의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추후보완 이의를 안 받아줬어요. 근데 대법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 보충 송달은 1단계 이런 사람, 수령 대행인한테 갔지만 수령 대행한 사람이 원래 수령할 명인한테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해서 그 두 개가 플러스 돼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물론 교부 송달이 돼서 본인 수령자한테는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송달됐다고 보충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한번 끊겼다 이거죠. 끊겼으니까 요 경우에 보충 송달로서의 효력이 무효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파기 환송시킨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는 구제된 거죠. 그렇게 되면. 하급심은 을의 구제가 안 된 거예요. 추후 보완 항소에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어떤 송달된 때부터 2주간 지키지 아니해서 뒤늦게라도 내가 지금 추후로 보완해서 항소 내지 이의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런 송달 자체는 지금 무효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제가 전에 한 2016년도에 한번 했던 판례평석이 있는데 어디 각주에 등장시키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무슨 사안이냐면 갑이 채권자고 을이 어떤 회사 직원, 갑이 채권자고 을이라는 피고 채무자의 직원, 병이 직원이고 을이 채무자가 아니네요. 병이 실은 채무자인데, 직원이 채무자인데, 갑이 그 집행권을 갖고 추심명령하고 추심금 청구서까지 냈는데 그 직원이 채무자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 내가 조금 끊을게요. 여기 잠깐만. 됐습니다. 그 채무자가 맞아요. 직원이 채무자인데 어디에 그 압류 추심을 걸었냐면, 채권자가 그 직원의 채권자가 그 회사의 봉급에다 걸었어요. 회사의 봉급에다 걸어가지고, 즉 회사가 그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된 셈이죠. 내가 그렸으면 좋겠는데, 갑이 을한테, 원래 좀 편하게 하려면 병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병의 그 을이란 회사에 추심금 소송 때문에 을을 피고로 삼으려고 했어요. 회사 여기다가 추심금 소송을 냈고 그 전에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갑이 받을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에 대한 집행을 들어간 거죠. 채권에 대한 집행에 들어가서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의 소를 냈는데, 그러니까 피고인 을한테 일단 추심명령이나 추심의소에서는 그림상은 제3채무인데 그 부분서 이렇게 지금 소송을 들어가는 부분서는 제3자인 부분이고, 이 사람이 그 직원이니까 마침 자기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한 이런 형상인데 송달받고서 회사한테 이걸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총무과직은 비슷한 사람인데 해피름은 그 추심의 부분에서 자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월급이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한테 찝찝하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에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전달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전달을 안 하고 회사는 모른 채 그냥 이제 추심의 소에서 물어주게 생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때도 이름 아까는 이제 가족 관계인데 이건 회사의 직원 등에 의한 보충 송달이 된 거예요. 근데 보충 송달 받은 자가 해피려면 이해관계자예요. 자기가 채무인 거예요. 자기가 채무. 그러니까 이게 전달해 주지 않았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때 판례는 2016년도가 판례는 이게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효로 봤어요. 무효로 봤는데 나는 요 경우도 지금 무효로 봤는데 요 경우는 양쪽 당사자한테 받은 거고 요거는 해필이면 자기가 보충 송달 받은 자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해관계가 깊죠. 아까는 그냥 자식일 뿐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이거는 해필이면 자기가 채무 본래의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안 알리려고 했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끊어진 거죠. 그러는 바람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평석은 이런 거는 조금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대법원 봐서 무효라고 봤는데 이런 보충 송달은 무효라고 봤는데 원래 보충 송달은 전달 교과서 읽어보세요. 전달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자한테 이 보충 송달을 하는 고자한테 된 것만으로 일단은 완결이 된 거고 전해주는 거 여부는 맡긴 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보면 뭐죠? 뭔가 이렇게 사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든지 이런 걸 걸어 놓은 거예요. 조문을 보면 뭔가 전달해 줄 걸 기대한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이런 인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또는 자기가 그 채권 채무 관계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전달될까 안 될 것까지도 고려한 거라고 한다면 모든 사안을 다 보충 송달의 모든 사안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체킹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문제 삼았을 때를 전제로 하지만 문제 됐을 때마다 건건히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그러면 보충 송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식별할 수 있는 자를 전제로 한 가족이나 어떤 회사의 고용자한테 간 것만으로 보충 송달의 송달을 유효적법하게 보는 것이고 전달의 기대 가능성을 내재한 채 그런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다시 전달됐느냐 아니냐를 사사건건 따져본다는 것은 나는 이상하다 라는 평석을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을 그럼 유효하다고 난 봐야 되네. 그건 아니고 송달은 공시송달의 경우도 일단 송달은 적법하게 보고 나서 그 뒤에 사후적인 처리로 이것을 뭐냐면 편치 판결로 보느냐 재심으로 가느냐 추후보완 항소로 하느냐 지금 공시송달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 인정하는 거. 공시송달은 어떻게 본다면 더 황당한 송달이잖아요. 그 송달 받을 자가 지금 인터넷에 게시에 대한 그 송달을 알 턱이 보통은 사건에 휘말렸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른다는 전제에서 공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 이런 구제수단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것인데 보충 송달도 마찬가지로 일단 송달로서는 유효한 거다. 왜 네가 송달 그 자체를 대법원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따지느냐가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송달은 유효한 거다. 적법한 거다. 다만 억울한 점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에 따른 재심이 있죠. 추후보완 항소라든지 재심이라는 451조 1항의 3호에 있어 무건대리의 준환적인 상황 아니냐. 이 수령에 있어서 뭐 이런 등등에 따른 거를 의해서 둔 제도를 갖고 처리해야지 송달 자체의 제도를 둔 것을 가지고 법원이 그렇게 했으면 당사자가 문서 내고 법원이 송달료 내고 법원이 알아서 송달했는데 해서 이겨서 좋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송달이 뭐 서류가 전달 안 됐다 그러면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내가 직접 그 사람 찾아가서 송달하게 시켜주지. 우리나라는 당사자끼리의 직접 송달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끼리 하는 거 말고는. 그럼 법원이 알아서 해준다고 해놓고서 돈도 받아가고 놓고서 그리고 송달됐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보니까 전달 안 됐다라는 그 추가적인 2차적인 내부적인 어떤 사정을 갖고 찜어서 무효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다만 그쪽 반대측의 구제는 나름의 구제는 또 다른 제도 등이 있다는 거죠. 추후보완 항소나 재심이나 있으니까 그걸로 해야지 곧바로 송달자 제도 제출을 다이렉트로 겨냥해서 무효다라고 부적법하다라고 할 게 아니다라는 건데 그런 사례도 한 번 있었고 요 판례에서도 오늘 판례도 그 사례를 참조 판례로 인용하고 있는데 요번 사례는 엄마 아버지 사이의 자식이었던 것 같은 사례입니다. 이해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송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실무적인 거고 한데 저를 간접적으로 한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무진장 아까 언뜻 서두에 말했지만 법원 개념의 민사 절차는 내 머릿속에 무게중심이 좀 낮고 나는 당사자 중심입니다. 그럼 당사자 중심이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했듯이 그런 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 맞춘다면 대단히 중요한 게 송달입니다. 당사자한테 절차 보장이라는 우리가 막 절차 보장 이런 용어를 쓰지만 이 송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기능이 뭐냐? 그 어떤 서류 등이 전달돼서 그자한테 반박, 주장, 변명, 억울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교과서 민사소송은 대단히 실무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실제 기능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